가급적이면 제목은 보지 마시고요. 얼굴만 보시고.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가 짧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면 생각보다 작네요 이런 말씀하세요. 혼자 놔두고 보면 그렇게 작게는 안 보이시는가 봐요.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키가 자존심에 170이라 그래요. 자존심에. 근데 제 평생에 키 크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봤겠습니까? 안 들어봤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하나 생기는 게 신혼여행을 갔는데 5쌍이 하나의 여행사를 두고 이제 같이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 여행지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단체 사진 찍는다고 섰는데 제가 키가 제일 큰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이도 전부 다 나보다 어린데도 내가 키가 제일 큰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이런 혜택을 처음 누려보거든요. 5조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 하나같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형님, 형은 키 커서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신혼여행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와이프랑 같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친구는 밤마다 술 한잔 먹고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키 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보니까 제 평생에 딱 한 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뭐 원래 49입니다. 이쯤 되니까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넓으냐. 제 가슴도 그렇게 넓진 않은데 이 사업 오늘을 하면서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사업을 하신다 하는 순간부터는 제가 자식 같은 마음으로 좀 보게 됩니다.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뭐 격려해드리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잘 활용하시는 팀들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시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달려가 볼게요. 물류 소비시장을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나라의 물류 소비시장은 정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된 시장에 이상한 하나의 부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나한테 받으려면 제조사에서 물건을 만들고 어떠한 유통구조, 다양한 유통구조가 있잖아요. 이 구조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유통구조 때문에 비싼 물건들이 오니 정우성이나 송혜교가 광고하면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싼 걸 너희들이 산다고. 그러나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이거를 바꾸겠다고 어떤 업계가 달라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제조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나왔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프로슈머, 현명한 소비, 소비가 소득이 된다. 말이 그럴싸한데 여기도 뭐 돈 못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착이 됐어요. 90년대,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불법이다, 피라미드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법이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200개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선택인데 제품은 좋더라라는 게 인식이 좀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다가 혀를 찌르는 회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애터미. 물가가 비싸다는 게 공론화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애터미가 나타났는데 물가가 안 비싸네요. 백화점 마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굴지의 회사로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부전 광고, 이메일 입으로 전달하는 게 강했다. 많은 부분을 일반 유통 구조가 만들어가고 있지만 부전 광고로 만들어가는 게 일부분 통했다라고 나온 거죠. 그게 소비가 곧 소득이다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5조 매출을 만듭니다. 1년에 5조 매출을 여러분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때문에 이 결과 때문에 아메이라는 회사 미국에서 그 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그 아메이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 얼마나 벌었느냐 보니까 64년도부터 시작했던 덱스트 예그가 지금까지 총 수익이 5조 원이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조를 벌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잘 없고 1조를 번 사람이 성룡입니다. 액션스타 성룡. 1조를 번 사람은 이름 얘기하면 우리가 얼추 다 알아야 돼요. 연예인들도 몇백억일 겁니다. 근데 주윤발이라는 사람은 6천억을 벌었는데 사회에 환원한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5조 원을 버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면서 누군가는 벌어가요. 이 사람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죠.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아메, 뉴스킨, 애터미가 이렇게 정착해서 간간히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돈을 벌고 벤츠 타고 다니는 걸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아메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할래 물어보면 한 반 이상은 한다 하실 겁니다. 왜? 결과가 나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서비스 플랫폼 시장을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3년도에 G마켓, 11년가 옥션 이 세 개 업체가 매출이 14조입니다. 아까 5조도 엄청나게 크다 그랬는데 14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총 금액 매출이 92조입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이.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이 있는데 페이스북은 45조 수익을 봅니다. 매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광고 수익이에요. 페이스북 활동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페이스북 하시나요? 아니, 친구들 하는데 페이스북으로 돈 벌었다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냥 좋아요 많이 받아요. 이 좋아요가 뭔데? 저는 페이스북 안 합니다. 남한테 좋아요 받아서 뭐가 좋다고. 근데 이걸 많이 받는 게 상당히 돈보다도 좋은가 봐요. 이러다 보니 페이스북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어떤 플랫폼에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광고를 띄우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광고비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나이키 같은 데는 수백을 때려 넣어가면서까지도 광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유저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고요. 더 큰 시장은 이 유튜브 시장이에요. 개인 방송. 친구들 중에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아주 점잖은 친구들 오셔가지고 이래 자기 방송하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간혹 계셔요. 저도 관심 없다가 근래에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근래에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폭 출신 박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48살인데 우연하게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세계가 그냥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세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몇 번 듣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구독자가 47,0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뭔가 제품을 자꾸 앞에다 얹어놔요. 이런 스폰을 받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구독자가 얼마 되면은 얼마 수익이 또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TV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공영방송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오히려 채널 많이 봐요. 그래서 강호동이, 이수근이 연예인들이 개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본인 인기와 더불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꾸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왜 또 좋으냐? 여러분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네이버 씨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는 텍스트고 그림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누가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돈도 안 주는데 설명을 잘 해줍니다. 이 설명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내 설명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특이한 친구들이 여기서 돈 법니다. 자녀분들을 얌전하고 이렇게 온순하게 기르는 것보다는 어느 한 방향으로 특출나게 키우는 게 돈 벌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왜 유튜브 보시죠? 정상적인 애들이 많나요? 또라이들이 많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한쪽 방향으로 발달된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조폭 출신 막 나가는 애들, 뭐 덩치 큰 애들, 음식 잘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경영님, 여기도 허경영님을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늘 궁전이다. 저 TV에 나오는 허경영 봤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철구 알아요? 네, 철구 뭐 이렇게 유튜브에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그 허경영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방송이 아니고 지들끼리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지들끼리 웃고 자빠지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허경영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다리를 들고 설 수 있다 하니까 TV는 이 사람이 부끄러우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 게 있는데 얘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다리를 들고 있는데 잠시 몇 초 뒤에 달달달달 뜨시잖아요. 그 달달달 뜨는 걸 보고 철구나 애가 자빠지고 막 기절하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나이 지극하게 드신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거기다가 컵을 머리 위에 얹고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 다 맞는 겁니다. 일반 TV에서는 뒤통수 맞는 건 안 나오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얘들은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그 자체가 웃긴 거예요. 저도 보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이젠 TV보다는 이 차타고 어디 갈 때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 광고주들이 여기 다 들어오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여기는 페이스북보다 많이 버는 이유가 구독자가 많거나 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더 많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네이버에 블로그 활동 많이 했습니다. 파워 블로그들 돈 좀 벌었습니다. 어떤 음식점에서 파워 블로그 요청하면 돈을 좀 주거나 뭘 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지들은 좋다고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로 끝. 근데 그걸로 장사를 해왔던 거예요. 이런 시장들이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특화된 내용으로 모여있는 어떤 서비스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보다 더 큰 게 오토 플랫폼이 아까 전에 321조 시장 1천조 시장까지 간다. 왜? 이 오토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될 사람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비자를 찾아서 나가면서 오토 플랫폼이 더 극대화돼 갈 것이다. 문제는 잘만 맞아떨어지면 3년에서 10년 안에 정착을 해버려요. 아까 전에 100년 기업을 10년 만에 따라 넘긴다 그랬잖아요. 잘만 맞으면 넘겨버려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소스를 드리는 거는 VFP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한 업계에서 한 20년, 30년 그 일을 종사했으면 누구보다도 전문가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 노하우를 플랫폼에 담아낼 수만 있으면 평생에 돈 한번 버십니다. 누구도 모르는 노하우를 거기에 플랫폼에 담아서 이게 필요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모이게만 만들면 돈 버신다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카닥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기스가 나면 우리는 그동안 발품을 팔아서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서 기스 난데 고쳐야 될 때 사진을 찍잖아요. 모든 카센터들이 견적을 다 내줍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내가 이제 필요한 걸 찾아보고 거기서 가면 돼요.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것은 카센터를 운영하거나 차에 관련된 일 하는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필요한 걸 담아낸 거예요. 집 하자 보수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견적을 다 내줍니다. 그게 소비자들은 거기다 올려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이제는 VFP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개발비를 주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좋은 프로젝트나 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환경은 제가 만들어드려요. 괜찮다면 만들고 거기에 대한 수익들을 나눠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VMP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제가 바라보면서 VMP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프레임을 하나 걸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프레임을 걸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성장을 했고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시장, 서비스도 소비다라고만 내가 만들어내버리면 그 소비는 또 소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10몇 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 노하우를 플랫폼화 시켜내면은 성공하겠다고 보고 이제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소비다 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서비스